자, 테슬라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로스앤젤레스 워너브라더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가 열릴 곳에서 이 노란색으로 랩핑된 실물이 유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그러하듯 일부러 마케팅의 측면에서 노출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봤을 때 상당히 어색한 디자인이죠. 이 뒷부분에다가 뭔가 박스를 집어넣은 듯한 디자인인데 아마 이거는 실제로 박스를 넣었던지 스티로폼을 덧댔을 겁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쓰고 있는 전법이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이제 투도어의 2인승, 이게 로보택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2인 이상을 태울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2인승으로 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은 모델 3나 Y의 부분을 거의 그대로 따온 것 같고, 자율주행 택시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여기 운전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뒷바퀴가 조금 더 큰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자, 방금 노란색 스파이샷이 공개되고 나서 다양한 형태의 렌더링 이미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유선형 모양으로 아주 깔끔하게 뽑은 디자인, 솔직히 이 정도 나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혹은 뭐 이렇게 팔코닝이라고 하죠, 양쪽으로 열리는 모델 X에 차용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줄 거다, 이런 렌더링 이미지도 있고요. 물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까봐야 알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2030년 테슬라 모빌리티가 가진 그 가치가 조금 궁금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2030년 테슬라 차량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을 대략 10만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가 같은 경우는 4만 5천 달러.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회계적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내용 연수라든지 잔존 가치라든지, 그리고 기타 영업 비용들 있죠. 타이어 가능 가격, 이제 R&D 비용, 인프라스트럭처 비용, 이게 보험까지, 이런 모든 비용들을 매출에서 차감을 하게 된다면 대략 2만 달러 정도의 프리텍스 인컴이 나오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세전 영업이익이죠. 여기다가 이제 텍스율인 25%의 세율을 곱하게 되면 넷 프로핏,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대략 15,000달러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순이익을 내용 연수에 골고루 할당을 하게 된다면 이 테슬라 차량이 지니는 궁극적인 가치는 대략 25만 불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 하나 만들면 진짜 막대한 양의 경제적 부가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뭐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합니다. 또 아크 인베스트 측에서도 비슷한 추정을 내놓긴 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측은 이제 2030년 대략 26 트릴리언 달러, 이 하나로 쳤을 때 대략 3경 정도거든요. 뭐 저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수치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테슬라가 이만큼 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로보택시 사업이 가져다줄 인류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완전 통틀어서 말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운전하게 되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또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물류 산업들이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체되면 어떨까, 이런 가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거고요. 국내 증권사 역시 비슷한 논조의 리서치를 한번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로보택시를 하게 되면 노동비용 제거가 가능해지니까 여기서부터 연간 1경원 이상의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보고서였어요. 뭐 사실 이게 전부 다 추정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전부 다 불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건 실제로 로보택시가 된다면 진짜 엄청난 경제적 효과다. 이게 뭐 수천조일지 수경일지 그거는 모릅니다.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거는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도 인류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자, 어제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었죠. 대략 46만 3천 대를 인도했고, 이건 월가 예상인 46만 3천 대에 거의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런데도 궁금한 게 이 주가는 한 3.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시장의 기대치를 맞췄는데도 주가는 왜 떨어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사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을 맞춘다는 게 뭐 말이 안 되긴 해요. 뭐 제 생각은 테슬라가 최근에 거의 5%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S&P 지수는 거의 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유는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차량 인도량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역시 같이 발표가 되었는데, 살짝 아쉬웠어요. 이게 1분기 때 4기가와트시 정도로 인도를 했고 2분기 때 갑자기 2배가 넘게 올라서 9기가와트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이거 미쳤다. 야, 테슬라는 역시 차량 파는 기업이 아니었다, 에너지 파는 기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내러티브가 나왔는데, 이 3분기에는 약간 준 7기가와트시의 디플로이먼트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아마 2분기와 비슷한 실적을 내줬더라면 아마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주가가 더 올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성장 둔화가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들 궁금하실 텐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요새 정말 핫하거든요. 지금 AI의 발전에 이어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 전역, 아니 글로벌리하게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고, 정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모건 스탠리에서 예측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성장률은 연평균 거의 30%가 넘어가거든요. 이게 30%씩 성장하는 사업이 사실 정말 드물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반도체, 비만약 시장 혹은 전기차 이렇게 정말 핫한 카테고리들이 연평균 30% 성장 혹은 그 이하를 예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드는 생각이 테슬라는 ESS 사업으로 도대체 얼마를 벌 수 있는가? 자, 이게 이번 주제의 핵심이 되겠죠. 자, 현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대략 20기가와트시 정도를 생산을 했고 4분기에 26기가와트시를 생산할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보수적인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4분기도 이번 3분기처럼 6기가와트시밖에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이 약간 둔화하거나 멈췄다라고 가정을 하고 미래에 대한 추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대략 2030년에 대략 141기가와트시 정도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디플로이먼트 될 거라고 포캐스트를 했습니다. 자, 이제 141기가와트시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얼마인지 대략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지금 보시는 이 흰색 박스 이걸 하나의 메가팩이라고 하거든요. 하나 메가팩당 대략 1.2밀리언 달러입니다. 대략 하나로 한 15억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의 메가팩이 대략 4메가와트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대략 1메가팩당 15억이라 했으니까 차량을 35개 판 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으로 치면은 대략 차량을 100대 판 거랑 똑같단 말이죠. 이건 뒤에서도 후술하겠지만 영업이익률이 이 차량 판매보다 훨씬 큽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메가팩을 10,000개 묶은 게 1메가 팩토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략 40기가와트시 정도의 에너지 용량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대략 차량을 35만 대 판 매출이랑 똑같은 수준이고 영업이익으로 치면 이제 거의 100만 대의 분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올해 24년 테슬라가 팔 차량이 한 180만 대 정도 돼요. 그렇게 됐을 때 40기가와트시 정도를 팔 수가 있다는 거는 진짜 테슬라 차량에서 나오는 금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주 높은 영업 마진율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 같은 경우는 영업 마진율이 거의 7% 정도로 꽤나 많이 쪼그라든 상태거든요. 물론 이게 상당한 저점이고 저는 7%에서 한 15%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메가팩 같은 경우는 그 마진율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대략 20% 이상 상당히 사업성이 지금 좋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에너지 사업이 도대체 얼마나 돈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정교한 밸류에이션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정말 핵심만 빠르게 뽑아보겠습니다. 자, 결론, 현재 주가의 45달러는 이제 에너지 사업 부분입니다. 대략 현재 기업 가치 20%가 에너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가정들이 들어가 있나 살펴보면 대략 30년까지 성장률을 30%로 봤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30년 예상되는 매출이 대략 48,000밀리언 달러가 되고 이거 영업이익률을 곱하게 되면 이제 세후순 영업이익이라는 노펫이 나오게 되는데 대략 이게 6,000밀리언 달러. 이 6,000밀리언 달러를 현재 테슬라의 아웃스탠딩 쉐어, 그러니까 주식 수로 나누게 되면 EPS가 나오겠죠. 이게 대략 1.66달러예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 멀티플 45배를 곱해주게 됩니다. 현재 테슬라의 PE 멀티플은 100이 넘어갔는데 이거 대략 2030년에 이 정도 돼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한 거죠. 솔직히 저는 45가 살짝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계산했을 때 2030년에 한 주당 테슬라 ESS 사업부의 가치는 75불이 나오게 돼요. 이거를 이제 9%의 할인율로 땡기면은 대략 주당 45달러가 이 에너지 저장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하이 메가 팩토리를 한 개 더 짓고 있어요. 대략 25년 초에 가동이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가 팩토리 이게 40기가와트시고 상하이에 있는 메가 팩토리가 40기가와트시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네, 80기가와트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메가 팩토리 두 개를 합친 게 대략 차량 200만 대 분량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25년 아마 테슬라가 팔게 될 차량이 대략 200만 대 언저리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의 영업이익과 ESS의 영업이익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상당히 조금 이성적인 모든 공장에 풀캐파를 돌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 거라서 실제로는 여기 한 절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테슬라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꿀단지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있다면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테슬라 인도량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너무 안 좋았어요. 이게 예상했던 것만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커지지가 않았어요. 이걸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타게 되지 않을까. 25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동안에 엄청 위축됐던 세계 경제가 다시 완화가 되고 이에 따라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게 시클리컬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추측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또 25년에는 다시 완화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세계 경제가 유동성이 풀리고 이 차량 판매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다가 테슬라가 새로운 기술들 FSD의 발전이나 로보택시 등을 조금 더 보여준다면 아마 전기차 판매량이 급발진하게 되는 약간 혁명적인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